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보증금 사건은 원고 승소로 끝날 겁니다. 아주 드물게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 하더라도 승소한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심 끝나면 집주인 재산에다가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 바람에 보증금 반환 소송 알아보고 있거나 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변호사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이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 못 받는 바람에 소송까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받고 집행할 때까지 이 보증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소송해보는 분들도 이 영상 다 보고 나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처음은 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증금 소송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준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만료된 사실을 잘 정리해서 전자로 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이제 인지, 송달료 같은 걸 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소장을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그런데 보증금 소송의 경우는 집주인이 우편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가 바뀌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집주인이 우편물을 안 받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명령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 주민등록 초본을 떼줍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최신 주소로 바꾼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소장 보낸 주소랑 초본에 나와 있는 최근 집주인 주소가 같다. 그러면 주소 변동 없음으로 해서 법원에 내면서 야간 송달 또는 주말 송달 같은 특별 송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통합 송달이라고 해서 주간, 야간, 휴일에 각 1회씩 송달하는 걸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원 집행관이 야간이나 주말에 직접 찾아가서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소장을 전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집주인이 소장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는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 홈페이지에 이제 송달 내용을 올리는 걸로 송달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걸로 돼버려서 일부러 소장 안 받고 시간 끌려는 집주인이 있으면 이 방식으로라도 송달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소장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한 달 내로 답변서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안 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패소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한 달 내로 아무것도 안 하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걸 일종의 소장 내용을 인정한 걸로 봐가지고 변론 기일도 안 잡고 바로 판결 선고 기일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소송에서는 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종종 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고 기일이 잡혔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직전에 답변서를 내면 선고 기일은 취소되고 변론 기일이나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집주인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최대한의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변론 기일이 잡히면 양쪽이 다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들이 낸 소장이나 답변서 내용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소송은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첫 번째 변론 기일로 거의 사건이 끝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변론 기일이 끝나고 보통 한 달 전후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조정 기일이 잡힌 사건의 경우는 조정날 판사님 주도하에 양측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은 꼭 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들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판사님이 강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2주 내로 이의를 하게 되면 강제 조정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새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판결 선고 기일을 잡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보증금 사건은 원고 승소로 끝날 겁니다. 판결 선고가 나면은 며칠 내로 판결문이 정자 소송을 통해서 이제 송달이 되는데요. 그거 받고 이제 2주 내로 쌍방이 다 항소를 안 하면 판결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아주 드물게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대신 상대방이 항소했다 하더라도 승소한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심 끝나면 집주인 재산에다가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각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지난 한 1년간 처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장 접수 이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 선고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법원명이랑 내 사건 번호 그리고 이름을 적으면 사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소송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인터넷 통해 가지고 내 사건 진행 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현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